안녕하세요. 오늘은 서울의 중심부랑 아주 가깝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곳. 바로 성동구 사근동과 마장동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왕십리 바로 옆인데 이 숨겨진 지역의 부동산 투자 가능성, 과연 어떨까요? 네, 흥미로운 지역이죠. 네. 이 자료가 해당 지역의 어떤 지리적 이점, 그리고 현재 상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시 재개발 사업의 잠재력과 투자 가치를 꽤 깊이 있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분석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이 보고서의 핵심 정보를 딱 뽑아내고 또 연결해서 이 사근동, 마장동의 현재와 미래, 특히 여러 재개발 사업들 중에서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투자 관점에서 뭐가 중요한지 이걸 좀 속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교통은 얼마나 편리한지, 근데 왜 주거 환경은 좀 아쉽다는 평가를 받는지, 그래서 어떤 재개발 프로젝트들이 지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특정 구역의 사업성 분석하고 예상 수익률까지. 자료 속 정보들을 하나하나 엮어서 좀 의미 있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탐구를 시작해 볼까요? 네, 우선 이 지역, 발 딛고 있는 땅부터 보죠. 보고서에 따르면 사근동하고 마장동은 지리적 위치가 상당 좋습니다. 강변북로 접근성 뛰어나고 지하철은 무려 4개 노선, 2호선, 5호선, 분당선, 경의중앙선 이게 다 지나가고요. 4개 노선이면 정말 대단한 거죠. 그쵸. 여기에 더해서 2023년에는 GTX-C 노선까지 왕십리역에 들어설 예정이라니까 와, 강남, 종로, 여의도 같은 서울의 주요 업무지구로 출퇴근하기가 정말 편리해지는 거죠. 맞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흥미로운 지점은 이 지역 자체에 대규모 업무지구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렇죠. 하지만 방금 말씀하신 그 강력한 교통망 덕분에 서울 주요 업무지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배후 주거지로서의 역할이 매우 강하다는 거죠. 일종의 직주 근접은 아니지만 직주 연결성이 아주 뛰어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주 연결성, 좋은 표현이네요. 네. 게다가 바로 옆 성수동이 요즘 IT밸리로 계속 성장하고 또 개성 있는 공간들이 막 늘어나잖아요. 이것도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배후 주거지로서의 매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인구 측면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사근동 인구가 한 1만 2천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2014년 이후로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인구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은 좀 주목할 만합니다. 네, 그 점도 중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교통이 편리한데도 보고서는 현재 주거 환경에 대해선 좀 낙후되었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이게 좀 의아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면 또 이해가 갑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추진 중인 마장동 382 구역의 경우 지은 지 30년이 넘은 건물이 전체 94%에 달한다고 합니다. 94%요? 와, 네, 다른 구역들도 상황은 비슷해서 3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 75%에서 84% 수준으로 아주 높다는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서울시 전체의 도시계획하고 연결이 됩니다. 2040 서울플랜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보면 이 지역하고 인접한 청량리 왕십리 일대가 동북권의 교통허브, 그러니까 중심지로 딱 지정돼 있어요. 아, 네. 서울시는 이곳의 역세권하고 또 활용도가 낮은 땅을 이용해서 업무, 상업, 주거, 문화 기능을 복합적으로 개발하고 특히 이제 GTX-C 같은 새로운 교통망하고 연계해서 환승 기능을 대폭 강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근동, 마장동이 바로 이 핵심 지역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위치에 있는 거죠. 그렇군요. 바로 옆이니까요. 네. 또 다른 계획인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을 보면 사근동의 현황을 더 자세히 분석하고 있는데요. 교통안전이나 생활 편의성 같은 지표들이 성동구 평균보다 낮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도로를 정비하고 공원 같은 녹지 공간을 늘려야 한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이 지역의 흥미로운 특징 중 하나는 주민들의 이사 빈도가 높고 외국인 거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그리고 바로 옆에 한양대학교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다문화 시설이나 대학생들을 위한 작은 규모의 주택 공급이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요.
한양대 주변의 낡은 저층 주거지하고 도로만 개선도 중요한 관리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걸까요? 이런 배경 속에서 2021년부터 이 지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움직임이 눈에 띄게 활발해졌군요.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이 꽤 다양합니다. 재건축이 한 곳 있고요. 마장 세림 아파트. 네, 세림 아파트. 그리고 서울시가 속도를 내도록 지원하는 신속 통합 기획 방식의 재개발이 두 곳, 마장동 382, 사근동 293, 그리고 신통 기획에 한 번 떨어졌다가 다시 추진 중인 곳이 한 곳, 사근동 121-1. 여기에 더해서 2024년 7월에 새로 지정된 모아타운 대상지가 4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신속 통합 기획이나 모아타운 같은 용어들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서울시가 낡은 저층 주거지역의 환경 개선에 얼마나 적극적인지를 보여주는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용어들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간단히 설명드리면 신속 통합 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재개발 사업 초기부터 그러니까 서울시가 함께 계획을 짜고 행정 절차를 지원해서 사업 속도를 확 높이는 방식이고요. 아, 공공이 지원해서 빨리 진행한다. 그렇죠. 그리고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좀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 여러 곳을 블럭 단위로 묶어서 마치 하나의 큰 아파트 단지처럼 필요한 기반 시설하고 편의 시설을 함께 확충하는 좀 더 작은 규모의 정비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작은 단위들을 묶어서 개발하는 거군요. 그럼 주요 프로젝트들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마장동의 세림 아파트 재건축은 거의 1000세대, 정확히 996세대네요. 이 정도면 대단지로 계획되어 있고 최고 층수도 29층에 달합니다. 용적률도 276.71%로 꽤 높게 계획되었네요. 네, 용적률이 높다는 건 그만큼 사업성에 좋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용적률은 대지 면적 대비 건물 총 면적의 비율인데 이게 높을수록 같은 땅에 더 많은 집을 지을 수 있다는 의미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신속 통합 기획으로 진행되는 곳들을 보면 마장동 382 구역은 약 1만 8천 제곱미터 면적에 24층 높이, 용적률 250%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네, 사근동 293구역은 더 넓습니다. 약 3만 제곱미터 면적의 35층, 용적률 250%로 계획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사근동 190-2 일대를 포함한 4곳이 모아타운으로 지정돼서 이제 막 정비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들어가는데 이 4곳의 면적을 다 합치면 5만 4천 제곱미터가 넘으니까 이것도 상당한 규모입니다. 와, 정말 다양한 방식과 규모로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는 건 그만큼 이 지역의 변화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방증이기도 하겠죠. 자, 이렇게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 중이라면 당신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역시 그래서 어디가 가장 사업성이 좋을까 이걸 겁니다. 이 보고서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신속통합기획으로 추진되는 마장동 382, 사근동 293, 그리고 재추진 중인 사근동 21-1 이 세 곳의 사업성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네, 그 부분이 핵심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분석은 현재까지 나온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개략적인 추정이라는 겁니다. 실제 사업 내용은 앞으로 발표될 정비계획이나 관리처분 계획 등을 통해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그럼 이 보고서는 어떤 기준으로 사업성을 판단했을까요? 핵심 지표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첫째, 일반 분양 비율. 즉, 조합원들이 가져가는 물량을 제외하고 일반 사람들한테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비율입니다. 아, 일반 분양 물량이 많을수록 좋은 건가요? 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조합원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예상 분담금입니다. 이 3가지를 추정해서 비교한 거죠. 세 곳 모두 용적률 250%, 평경 공급 면적 약 33평으로 가정했습니다. 그렇군요. 분석 결과를 보면 특히 마장동 382 구역이 눈에 확 띕니다. 예상되는 총 세대수 367세대 중에서 조합원 물량 102세대하고 임대주택 74세대를 빼고 나면 일반에게 분양할 수 있는 세대가 191세대로 추정됩니다. 와, 조합원 수보다 일반 분양수가 훨씬 많네요. 네, 놀랍게도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양 비율,
그러니까 일반 분양 세대수를 조합원 분양 세대수로 나눈 값이 무려 187.2%에 달합니다. 다른 두 곳, 사근동 293구역 43.3%나 사근동 212-1구역 25.2%와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죠. 1번 분양 비율이 이렇게 높다는 건 그만큼 사업 자금을 충당할 여력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럼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일반 분양 수입이 많을수록 조합원들이 추가로 내야 할 돈, 즉 분담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실제로 보고서의 추장 조합원 분담금액 분석을 보면요. 마장동 382구역은 조합원 1인당 약 1억 3천만 원 정도를 추가로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1억 3천이요? 생각보다 적은데요? 그렇죠. 반면에 사근동 293구역은 약 5억 1,300만 원, 사근동 212-1구역은 약 5억 3천만 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었죠. 물론 이것은 추정치이고 실제로는 공사비 변동이나 분양가 책정 등 여러 변수가 있겠지만 이 분석만 놓고 보면 마장동 382구역의 사업성이 다른 두 곳에 비해 월등히 우수하다고 평가받는 이유가 명확해집니다. 와... 다만 이 분석에는 임대주택 매각 수입이나 상가 분양 수익 같은 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도 차이가 상당하죠? 와, 1억 3천만 원과 5억 원 이상이라니 정말 큰 차이네요. 그럼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 투자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어느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지 시뮬레이션 해볼까요? 보고서는 마장동 382구역 내의 특정 빌라 매물, 마장동 381-15번지, 2007년식이고 대지 30평짜리 빌라를 예로 들어 분석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으로 매매가는 6억 5천만 원, 현재 전세 시세는 1억 9천만 원으로 가정했네요. 네. 이 경우 1주택자 기준으로 취득세가 약 951만 원, 그리고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등 부대 비용 한 300만 원 정도 포함하면 초기 투자금은 대략 4억 7,200만 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계산되었습니다. 6억 5천 빼기 1억 9천 더하기 세금 및 비용. 네, 그 정도 초기 자금이 들어가는군요. 이제 이 초기 투자금으로 시작해서 미래 수익을 예측해 보는 건데요.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가정이 들어갑니다. 먼저 재개발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10년 또는 15년으로 설정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변수가 많아서 시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10년, 15년. 그리고 재개발 후 새로 지어질 아파트의 시세는 주변 신축 아파트, 예를 들면 왕십리자이나 서울숲 리버뷰자이 같은 곳 시세를 참고해서 약 15억 원 정도로 추정했습니다. 15억 원? 네, 여기에 앞서 분석했던 예상 추가 분담금 약 1억 3천만 원을 더하고요. 집을 보유하는 동안 내야 할 재산세, 그리고 마지막에 아파트를 팔 때 내야 할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해서 최종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특히 이 세금 부담은 당신이 현재 몇 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아, 다주택자 여부가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랑 종부세죠. 그리고 양도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보고서는 각 경우를 나누어 분석했습니다. 다주택자의 보유세 계산 시 다른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각각 10억 원으로 가정했고 1주택자 양도세는 해당 주택에서 2년 실거주를 충족하는 조건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계산 끝에 나온 결론, 즉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분석 결과를 보면 연평균 수익률은 조건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1주택자가 10년 동안 보유하고 매도했을 경우로 이때 연평균 수익률은 18.6%로 추산되었습니다. 18.6%면 상당히 높은 수익률이죠. 그렇죠. 세후 총 수익이 8억 7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된 결과니까요. 초기 투자금 대비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입니다. 네. 반면 3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15년 동안 보유하고 매도했을 경우에는 연평균 수익률이 7.8%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수익 자체는 6억 원 이상으로 여전히 크지만 투자 기간이 길어지고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하고 양도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연평균 수익률은 상당히 낮아지는 겁니다. 확실히 세금 부담이 크네요.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분석은 재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10년 또는 15년 안에 순조롭게 완료되고
부동산 시장 상황이 현재 예상과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는 사업 지연 리스크나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항상 리스크는 고려해야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논의를 좀 종합해 볼까요? 이 보고서는 사근동, 마장동 지역을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4개 지하철 노선과 GTX-C 예정 등 교통 인프라는 매우 뛰어나지만 주거 환경의 노후화로 인해 아직은 주거지로서의 매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곳이라고요. 네, 현재 평가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래 전망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을 제시합니다. 앞서 언급된 서울시의 2020 서울 플랜에 따라 이 지역이 동북권 교통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현재 활발하게 추진 중인 다양한 재건축,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사업들을 통해서 주거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자료는 사근동, 마장동 일대가 왕십리라는 주요 거점 바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왔으며 특히 여러 재개발 사업지 중에서도 마장동 382 일대 신속통합기획 지역은 추정된 사업성이 매우 뛰어나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분석 자료는 성동구, 사근동, 마전동, 그중에서도 특히 마장동 382 신통기획구역이 현재의 좀 낡은 모습 이면에 뛰어난 재개발 사업성을 바탕으로 한 주목할 만한 투자 기회를 품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물론 이 보고서의 분석은 개략적인 추정치이고 여러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결정은 반드시 추가적인 정보 확인과 당신의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내려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